근데 물론 진짜 하락의 원인은 따로 있기는 해요. 여러분들도 확인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실적이 안 좋았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소리냐면 AI 칩에서 마진이 많이 안 남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이 AI 칩에 뭐 기대감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기대감이 10이었다라고 하면 생각보다 마진율이 뭐 5나 6 정도로 생각보다 굉장히 낮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여기서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마진율 자체는 지금 단기적으로 기대감에 못 미치는 영향이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이 실적이 안 좋아지고 있다? 이건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실적 자체는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악재로 반영이 될 수 있는 건데 중요한 거 반도체 자체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지금 많이 가지고 계시는 의문이 브로드컴이든 TSMC든 삼성전자든 SK하이닉스든 이 공장을 더 그냥 증설을 하거나 더 공격적인 투자를 해서 더욱더 많은 물량을 찍어내는 게 실적을 올리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계속해서 제가 같은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수요 신호 왜곡 전략이라는 게 있어요. 이 반도체 시장에는 반도체 시장뿐만이 아니라 이 다양한 곳에 사용이 되는 전략인데 이게 뭐냐면은 대량 구매 후 취소 전략. 자, 수요 과장을 통한 시장 혼란 유도, 이중 주문 전략과 사례, 실제로 이용이 되고 있는 전략이라는 건데 이 수요 신호 왜곡 전략이 뭐냐? 실제로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수요보다 더 많은 수요가 있는 것처럼 이 신호를 왜곡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뭐 HBM이 100개가 필요해요. 그러면 삼성전자에 HBM 100개를 주문을 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원래 상식적으로는 그게 끝이잖아요. 근데 삼성전자한테 우리 100개 필요해. SK하이닉스한테 우리 100개 필요해. 그리고 뭐 TSMC한테 우리 100개 필요해.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몇 개가 필요로 한 거예요? 300개가 필요로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수요 신호를 왜곡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냐면은 이 신호를 왜곡해서 이 반도체 가격을 인하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력들이.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면 우리 주주님이 그러면 생각보다 수요가 적은 거야? 이렇게 해석하실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반도체 가격을 인하시키려는 이러한 전략이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AI 버블론이 최근에 나오고 있죠. AI 버블론은 사실은 원래 애초부터 있었어요.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저점에서 올라가기 전부터 계속해서 나왔던 얘기예요. 아니, 실적도 못 내고 매출도 안 나오는 기업들이 무슨 투자를 하고 무슨 기대감을 가지냐라는 얘기는 처음부터 나왔어요. 근데 갑자기 최근 들어서 이 수요 신호가 이 전략이 실질적으로 좀 포착이 되고 있는 와중에 AI 버블론이 거론이 되고 있다. 이게 뭐라는 거예요? 그렇죠. 반도체 가격 자체를 인하시키기 위한 전략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수요가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 신호를 조작하던 세력들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시장에. 근데 얘네들이 갑자기 이제는 정상적인 신호를 보내기 시작해요. 우리는 100개가 필요해라고 하면은 저쪽 기업에 삼전에 25개, 자 25개, SK에 25개, 브로드컴에 25개, 그리고 저기 뭐 TSMC에 25개 이렇게 보내게 되면 정확하게 100개가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시장은 어떻게 받아들이기 시작할까요? 아, 수요가 확실히 줄었구나. 기존에 300개였는데 300개가 평균이었는데 지금 이제는 100개로 줄었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반도체 기업들도 어떻게 해요? 이거 큰일 났다. 경쟁력이 심화가 되겠구나. 우리가 가격이라도 조금 인하해서 빠르게 좀 팔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계속해서 이 반도체 기업들이 투자를 해서 공장을 증설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러한 시점에 갑자기 이런 식으로 반도체를 원하는 기업들이 움직여 버리면 어떤 식으로 됩니까? 반도체 가격 자체는 인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생각보다 많은 마진이 남지 않는다. 그리고 AI 버블론 이런 게 터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상 브로드컴 CEO가 말했던 마진이 많이 안 남는다는 건 사실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방어해내기 위한 준비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시장에서 알아차리기는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겁니다. 금방 이 내용들을 인지하기 시작할 거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단기적으로 외인들의 이탈로 인해 주가가 눌릴 테지만 그러고 나서 내마녀의 날에 대한 리스크가 벗어던져졌고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금방 말아 올리게 될 거예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이 구간에서 주가가 올라가다가 얼마 안 있다가 엔캐리 청산에 대한 리스크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주가가 지금 당장 빠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금방 빠지다가 금방 말아 올려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엔캐리 청산에 관련된 거. 엔캐리. 자, 엔캐리 청산과 또 뭐 있습니까?
그렇죠. 환율에 대한 리스크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 국장에. 근데 여러분들은 사실 이 엔캐리에 대한 부분만 신경 쓰셔도 괜찮아요. 환율은 외인들이 일단은 내일 같은 경우 환율이 좀 추가적으로 오를 겁니다. 삼성전자에서 얼마나 나오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만약에 대량 투매가 발생이 됐다 외인들이 그럼 환율로 이 환전을 하는 과정에서 환율은 당연히 올라가게 될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이 신경 쓰실 필요는 없고 엔캐리에 대한 부분만 잡아가셔도 괜찮아요. 근데 엔캐리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전에 말씀드릴 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엔달러 환율의 급등 여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가 뭐가 있었습니까? 미국 10년물 금리 그리고 엔화의 동반 움직임 이거 중요한데 이 움직임 포착됐죠.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거 뭐예요? 나스닥의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나스닥의 급락 시에 엔화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세 개가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제는 신호가 나온 게 아니라 뭐예요? 청산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시장은 충격적으로 움직일 거고 외인들도 빠져나갈 수밖에 없겠죠. 우린 이걸 잡아야 되는데 이게 다음 주 중으로 나올 거라는 거예요. 사실상 월요일, 화요일, 월요일 저녁부터 화요일까지 해서 잡힐 건데 이거를 우리가 미리 알고 대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단순히 손실을 피하기 위한 대비가 아니라 우리가 만약에 숏배팅을 진행을 했을 때 수익은 극대화가 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한 거죠. 이 신호를 우리가 제일 먼저 찾는다라고 하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한테 지금 영상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 신호가 나오게 되면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계속해서 이 엔캐리 청산 관련된 리스크들을 제가 잡고 있었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하지만 우리가 방심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국 증시 자체에 대한 조정 자체는 큰 위험폭이 아닙니다. 반도체 지수 위험하죠. 빠진 거 맞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차피 말아 올릴 건데 이게 왜 중요합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가가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고 올라가는 시점에서 엔캐리 청산에 대한 신호가 나왔을 때 이 신호가 뭐라고요? 나스닥이 급락 시에 엔화가 어떻게 움직이는가가 중요한 건데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제가 잡아드릴 겁니다. 그리고 엔캐리 청산 시에는 제가 말씀드렸죠. 로봇하고 로봇 그리고 AI 반도체가 제일 민감하게 움직인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엔캐리가 실제로 이 청산이 터졌을 때, 1998년도죠. 이때랑 2008년도. 그리고 최근에는 2020년도. 이때 당시에 청산 터졌을 때 어떻게 됐어요? 말도 안 됐죠. 시장이 진짜 충격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한테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특히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최근에 잘 올라왔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큰 변동성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단순히 알고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명확하게 준비를 하고 대응하는 사람들이 수익을 가져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신호 언제 나온다고요? 내일 장 초반, 그리고 내일 장 막판에 나옵니다. 장 초반부터 수급을 보면서 삼성전자를 대응을 할 테지만 전체적인 틀 자체, 엔캐리 청산 관련된 건 내일 저녁에 나올 겁니다. 그거를 우리 주주님들한테 빠르게 전달해 드릴 거고, 그럼 화요일의 대응이 무척이나 중요해지겠죠. 월요일, 당장 내일과 화요일의 대응. 내일 같은 경우 주가가 눌리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이밍을 알아볼 테지만 진짜 중요한 건 화요일의 움직입니다. 이거를 우리 주주님들이 놓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아무래도 삼성전자 잘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리스크가 터졌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많은 주주님들 좀 기분이 안 좋으실 거라는 거 알아요. 근데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매물대, 상단 매물까지는 금방 다시 말아 올릴 겁니다. 내일 추가적인 하락이 나와도 금방 말아 올릴 수밖에 없어요. 외인들의 보유 비중이 52%가 넘어가는 종목이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는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 하지만 증시 자체가 리스크로 다가올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못 잡아갔을 때에는 정말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위에 번호 하나 띄워놨습니다. 010-7562-0272 위에 있는 번호로 우리 주주님들께서 삼전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놓으시면 삼성전자 주주님들 내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의 대응을 도와드릴 겁니다. 삼전이라고 두 글자 남겨놓으시면 되는데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셔야 되고요. 삼전이라고 남겨놓으셨을 때 제가 우리 주주님들한테 이 메타점, 우리가 실질적으로 타점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가,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좀 난감하실 겁니다. 내일 주가가 빠진다라고 하면 잡아도 되는 건지, 저점이 잡힌다라고 하면 잡아도 되는 건지, 잡아야죠. 여러분들 무조건 잡아야 됩니다. 엔캐리 청산이 어차피 나와도 주가는 추가적으로 오르다가 청산에 대한 리스크, 신호가 나오면서 빠질 거니까
그 전에 무조건 잡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한테 매수에 대한 타이밍 잡히면 말씀드릴 거고 매도에 대한 타이밍 잡히면 엔캐리 청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매도에 대한 타이밍까지 드릴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디로 옮겨가는 그 과정들, 자, 숏을 쳐야 되는, 삼성전자 숏을 쳐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아무래도 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숏 베팅 자체를 굉장히 간단한데 그런 방법들까지 제가 좀 알려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요청해서 받아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장을 보고 수급을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 이거 꼭 요청해서 받아가세요. 아시겠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한 혜택이고 삼전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놓으시면 됩니다. 삼성전자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니만큼 여러분들 최대한 많이 좀 비중을 줄여가는 방법 대해서 좀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제 영상이 아니더라도 제가 아니더라도 우리 주주님들이 좀 최대한 많은 정보를 좀 습득을 하시고 그 정보들을 정리를 해서 앞으로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방향성이라도 좀 미리 정해놓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이건 어쩔 수 없이 선착순으로 진행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아무래도 삼성전자 영상 올리면 많은 주주님들이 시청을 해주시고 지금 상황이 긴박하기 때문에 문자가 정말 많이 옵니다. 어제 올린 영상에서도 평소 대비해서 한 두세 배 왔기 때문에 주말이니까 제가 지금 쳐내고 있는 거지 평소 같으면 솔직히 평일 같으면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이 삼성전자 마지막 영상이 될 수도 있어요. 사실 엔캐리 청산 직전까지는.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이 오늘 영상만큼은 놓치지 않으시고 꼭 남겨놓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계속해서 영상 올린다고 더 많은 주주님들이 문자 보낸다고 뭐 전부 다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빠르게 남겨놓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영상 끝까지 봐주신 우리 주주님들, 만약에 내가 삼성전자 정리하고 나서 아니면 비중을 줄이고 나서 삼성전자를 계속 들고 가더라도 소액만으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다양성을 가져가는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잖아요. 26년도에 주도 섹터는 결국에 로봇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실 거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미국 트럼프가 이 로봇 기업들에게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는데 그 이유가 충격적입니다. 중국이 전 세계 로봇 시장 54%를 장악하고 있는 게 알려졌어요. 이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로봇 기업들, 미국 로봇 기업들에게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이 이슈로 인해서 국내에 많은 로봇 기업들이 올라갔다가 빠졌습니다. 근데 왜 빠졌느냐? 미국 기업들과의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기업을 제외하고 MOU를 체결하고 있는 기업들을 제외하고 빠졌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중국 기업과 관련된 기업들은 빠지고 미국과 관련된 기업들은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수급이 몰리기 때문에 이런 게 만들어지는 건데 중요한 건 제가 설명드릴 이 종목은 유통 비율마저 40%대. 자, 품절주라는 거죠. 주가가 올라갈 때 폭발적으로 치고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얘 같은 경우 매집이 끝났고 세력들의 장악이 끝났습니다. 이제 저점에서 30%의 상승이 나오면서 출발을 알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막 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확인해 보세요. 이 종목 진짜 크게 갈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돈을 넣으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께서 정말 소액만 넣어 놓으셔도 정말 포트폴리오의 다양성을 가져가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폭발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니까 확인이라도 해보시라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주가가 강하게 치고 올라갔다가 개인들한테 물량을 넘기고 빠질 때 장대 음봉을 연속적으로 보여주면서 빠질 겁니다. 급격하게 빠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매도에 대한 타점은 꼭 알고 들어가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또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한 혜택이니까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꼭 요청해서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히든 종목은 바로 이 로봇 품절주입니다. 이 목표 주가가 최소 300%이고 작전 세력들의 매집 기간이 최소 2개월입니다. 자, 유통 비율이 40%대이다 보니까 품절주의 형태를 띠고 있어서 주가가 치고 나갈 때 폭발적으로 치고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세력들도 이 변수에 의해서 움직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한테 최소 300%라고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이 이상 더 올라갈 확률은 분명히 있다. 자, 최근에 이 트럼프가 로봇 섹터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히면서 우리 국내 로봇주들도 정말 한 번에 치고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어떤 이유로 트럼프가 로봇 섹터에 투자하겠다라고 밝혔는가? 결국에는 중국 기업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트럼프가 로봇 산업에 투자하겠다라고 밝힌 거거든요. 자, 연합뉴스에 따르면 상무부 장관이 최근 로봇업계 CEO들과 만남을 가졌으며 이 로봇 산업
산업 발전 가속화에 전폭적으로 나서고 있다라고 전했다. 지난해 중국의 산업용 로봇 신규 설치 대수는 전 세계 신규 설치량의 54%를 차지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미국이 중국을 견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23년 기준으로 중국 공장 내 산업용 로봇은 180만 대로 미국의 4배에 달했습니다. 자, 이 미국의 로봇 업계는 관련 공급망을 강화하고 기술력을 확보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 현재 미국 기업과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국내 기업들 뭐가 있어요? 두산 로보틱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현대 로보틱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거죠. 근데 이거 말고 이 대형주들 같은 경우 모멘텀이 적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주주님들한테 오늘 나눠드릴 건 로봇 품절주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통 비율이 40%대이기 때문에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으며, 트럼프가 말했던 자, 이 공급망 강화에 대한 내용들과 그리고 협업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내년 1월 달에 CES 로봇 박람회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을 기업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 주주님들이 꼭 조금이라도 가지고 계셔야 되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가져온 건데, 최근 들어서 이 원익홀딩스라든지 클로봇, 휴림로봇, SPG 다양한 종목들이 있는데, 자, 최근에 이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 로봇 대장주로서의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저점 대비해서 500%의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 이 유통 비율이 얼마예요? 유통 비율이 50%대다. 자, SPG도 지금 로봇 감속기 관련해서 미국 기업과의 연관성에 대한 기대감이 좀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거, 중국 기업과의 연관성이 딱히 없다. 자, 사실 로봇 섹터가 중국 기업들과의 연관성이 아예 없기에는 어려워요. 근데 이 SPG나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연관성이 굉장히 적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SPG 같은 경우 저점 대비 220%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우리 주주님들한테 지금 보여드릴 이 종목은 26년도 시장을 장악할 종목이 될 거예요. 모든 로봇주들이 출발할 때 이 종목 같은 경우 혼자 출발하지 않고 명확한 매집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제서야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나오고 있는데, 바닥 대비해서 이제서야 30%가량의 상승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저는 훨씬 더 높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유통 비율이 40%이면서 품절주의 형태를 띠고 있고, 지금 개인들이 털려나가면서 외인들이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는 폭발적인 상승을 준비하고 있는, 힘을 능축시키고 있는 단계에 있는 건데, 26년도 대장 섹터가 어디예요? 로봇이란 말이에요. 이 로봇 섹터를 장악할 수 있는 이 대장주가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고, 이 기대감들은 이제 막 반영이 될 것이며,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 구간에서 1월 달에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라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겁니다. 그 전에 우리 주주님들 어떻게 해야 돼요? 잡으셔야겠죠. 그리고 26년도 내내 올라갈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바로 나눠드려 볼게요. 자, 위에 제가 번호 하나 띄워드렸어요. 제 개인 번호인데 010-7561-0272로 우리 주주님들께서, 자, 히든이라고 우리 주주님들이 두 글자만 남겨놓으시면은 종목명과 원 단위의 타점을 같이 보내드릴 겁니다. 26년도 시장을 장악할 로봇 섹터의 대장주가 이제 등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원익홀딩스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제가 우리 주주님들한테 원익홀딩스 알려드렸을 때 굉장히 많은 주주님들 뭐 이런 잡주가 어떻게 대장주가 되냐라고 했었는데, 저점 대비 500%의 상승이 결국에 나왔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종목도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해서 그렇지, 이제 막 1월 달에 노란봉투법과 로봇 박람회 CES에 대한 기대감이 들어와주고 세력들의 매집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 기회 놓치게 되면 울며 겨자 먹기로 사야 될 겁니다. 그러지 마시고 지금 조금이라도 담아놔 보세요. 아시겠죠? 자, 이 종목 히든이라고만 남기시면 나눠드릴 건데 최소 300%의 상승 구간이 열릴 거니까, 자, 여러분들 이거 확인하고 들어오세요. 자, 이 종목 우리 요청하시는 분들 선착순으로 빠르게 나눠드릴 거니까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자, 그러면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